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세요. 중심을 지키는 방법. 희극인 김숙. 함부로 하는 고민 상담. 현실의 벽에 막혀서 고민할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떨 땐 그냥 때려치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노력하면 언젠가 무조건 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을 보태는 건 너무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그만둬도 괜찮다는 말이 용기를 줄 때도 있다.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은 정답처럼 보이는 말 대신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맵고 쓰더라도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명쾌한 상담을 해준다. 김숙의 부캐 에레나 선생님은 사소하고 때론 무거운 청취자들의 고민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시원시원한 답을 내놓는다.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후식을 못 끊겠어요. 어떡하죠? 라는 질문에 후식 참는 법, 본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 라고 호쾌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식이다. 언니, 남자친구랑 3년을 만났는데 하는 연애 상담에는 나한테 연애 얘기하지 마. 이런 건 최하정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상담을 종료해버린다. 다른 매체처럼 사랑하세요, 화해하세요 하고 무작정 힘을 북돋는 응원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비밀 보장은 송은이와 김숙이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시작했다는 팟캐스트다. 자체적인 채널을 만들어 방송에서 못하는 것들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처음엔 자신들도 이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팟캐스트 순위 최상위권에 올랐을 뿐 아니라 어느덧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며 컨텐츠랩 비보라는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다. 에레나 선생님은 짧은 상담 이후에 청취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친분 있는 연예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격적으로 긴 상담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힐링을 주는 조언보다는 경험자에게서 체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식이다. 첫 회의 상담 내용이 저는 게이인데 부모님께 언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여서 홍석천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언젠가는 부모님도 이해하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라는 희망적인 답 대신 본인이 나와 살 수 있는 집부터 구한 뒤에 얘기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부모님에게 무작정 커밍아웃을 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때 갈 곳이 없으면 자칫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그이기에 해줄 수 있는 조언, 그리고 비밀 보장이라서 가능한 단도직입적인 상담이다. 공들여 희망을 심어주거나 따뜻하게 감싸주기보다 그동안의 통념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부딪히는 상담. 그런데 그게 왜 이토록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걸까? 비밀 보장의 상담은 무한한 가능성을 될 때까지 붙잡고 노력하라는 식으로 청춘의 근성을 채찍질하지 않는다. 대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일정 영역을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알려준다. 이 역시 김숙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 열심히 할 때는 하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닐 땐 하차할 기회에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예전에 방송을 하다가 다 잘렸어요. 당시 경력에 비해서 제가 출연료를 제일 적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조금 떨어져서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나부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메인 MC가 재미없어서 그런 건데 내가 시청률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나를 잘라? 그런데 그냥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물론 나가라는 통보가 오더라도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되는 데까지 버텨볼 수도 있다. 매니저가 3개월만 더 해보도록 부탁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지만 김숙은 그냥 미련 없이 털어냈다. 눈치를 보면서 원치 않는 자리를 유지하는 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다. 가진 게 많으면 지켜야 할 것도 많아 가끔은 비굴해져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만 애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과감한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방송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비슷한 일이 적지 않았다. 새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되어서 미팅도 하고 프로필 촬영 날짜까지 잡았는데 바로 전날 캐스팅이 취소된 적도 허다했다. 데뷔하고 오랜 기간 거의 일이 없었다 보니 쉽게 자르고 무시하고 괄시하는 사람도 많았다. 연예인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김숙만 쏙 빼고 선물을 주거나 섭외를 하며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두고두고 상처를 곱씹거나 그들에게 앙심을 품지는 않았다. 괜찮았어요.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분들에게 섭외 연락이 왔을 때 시원하게 깠으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나까지 휘둘리며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오히려 내가 먼저 하차할게요 하고 쉽게 뱉어버리는 일종의 여유도 생겼다. 우리 사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결국 해내는 성공 신화를 추켜 세우고 그런 끈기와 인내심을 일종의 미덕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곤 한다. 버텨서 살아남으면 훌륭한 것이고 그만두면 실패처럼 여겨지니까. 하지만 무작정 견디고 애쓰는 것이 옳을까? 또 훌륭하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가 떨어질까? 어쩌면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다 싶을 때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다채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에 과감히 하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숙도 20여 년의 공백기 동안 아등바등 끝까지 해내려고 애쓴 적도 많았다. 하지만 노력이 꼭 내 뜻대로 결실을 맺어주지는 않는다.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상황이나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 내려놓으니까 승부욕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만두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택 중 하나다. 내 선택을 스스로 존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끝끝내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하다. 김숙은 언제나 김숙이었다. 컨텐츠랩 비보의 이사인 김숙의 명함에는 급스타 김숙이라고 쓰여 있다. 데뷔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 점차 예능과 코미디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김숙은 최근 4년에서 5년 동안은 말 그대로 급스타. TV만 틀면 볼 수 있는 가장 바쁜 스타 중 한 명이 됐다. 오랫동안 예능에서 여성 캐릭터는 주체적인 남성 캐릭터와 달리 다소 수동적이고 한정적인 이미지였다. 김숙은 애초부터 기존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을 성큼 벗어나 그러지 않아도 돼라는 메시지를 거침없고 명쾌하게 드러냈다. 난다김이나 따기 소녀 같은 꽁트 캐릭터가 그랬다. 그러다 예능 트렌드가 리얼리티로 바뀌면서 김숙 본연의 캐릭터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런 김숙의 캐릭터가 가장 대중들에게 강렬하게 각인된 건 윤정수 씨와 가상 결혼 프로그램 님과 함께 시즌2에 출연했을 때였다. 가상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김숙은 남자가 조신하니 살림을 잘해야 한다.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패가 망신한다. 그깟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등의 명언을 남기며 성별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거침없이 뒤집었다. 사실 님과 함께 출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의 제안을 받아 출연자 미팅을 한 적이 있었다. 캐스팅을 하고 포맷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이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 질문이 흔히 말하는 여성스럽고 조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다.
김숙은 제작진이 수긍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운전은 내가 해야지. 어디 운전대를 남자한테 맡겨? 했죠. 내 차 내가 운전해서 데리러 갈 거예요. 음식 뭐 싸우나 한번 봅시다. 결국 캐스팅 연락은 오지 않았다. 딸만 5 중 막내로 태어난 김숙은 어릴 때부터 성 역할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집에서 자랐다. 주변에서 딸밖에 없어서 어떡해? 라고 할수록 보란듯이 똘똘 뭉치며 뭐든지 직접 해냈다. 실제로 주변에도 남편이 육아를 하고 아내가 일을 하는 등 굳이 결혼의 성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부부도 많았다. 남자가 살림을 잘할 수도 있고 여자 쪽이 돈을 잘 벌 수도 있는데 각자가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김숙에게 당연한 세상은 제작진이 보여주고자 하는 연애의 이상과 겹치지 않았다. 예능에서는 여전히 남성을 내조하는 지고지순한 천생 여자의 모습을 요구했다. 그 일을 하는 제작진에도 일하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그 시대가 그랬다. 그렇게 가상 연애 프로그램과는 인연이 없나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님과 함께 합류하게 되었다. 윤정수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되어 있었고 원래 그의 파트너로는 다른 출연진이 섭외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펑크가 나면서 김숙이 대타로 급하게 들어간 것이다. 공석이 생긴 탓에 빠르게 일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사전 인터뷰를 통해 컨셉이나 캐릭터를 조율할 시간도 없었다. 당장 4일 뒤에 촬영을 나갈 수 있다면 무조건 오케이였다. 그렇게 얼떨결에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어 김숙은 마음 내키는 대로 솔직한 가상 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김숙이 운전, 조립, 목공 등 흔히 남성의 역할로 여겨지던 일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가상 남편인 윤정수 씨가 요리하고 내조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생각지 못하게 큰 인기를 얻었다. 주어진 틀에 박힌 역할을 깨부쉈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와 공감을 느낀 것이다. 님과 함께해서 보여준 가모장 캐릭터를 시작으로 김숙은 쑥크러쉬, 갓쑥 등의 별명을 얻었다.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냐는 질문에 집안일 잘하고 조신한 남자가 좋아요 라고 대꾸하는 김숙이 기존 사회에 던진 파장은 무엇이었을까?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공고했던 성역할, 특히 결혼에서의 역할 전복은 신선하고도 통쾌했다. 성별을 떠나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삶을 만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한 셈이었다. 참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길에서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요. 어떤 길로 가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묵묵히 나를 믿고 자신만의 길에서 답을 찾아낸 두 분이 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읽어보시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들의 인생 조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